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6월 16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비트코인 차트 보고 알트코인은 라이트코인, 대시, 웨이브, 이오스를 보고요. 그 다음에 Q&A를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비트코인 차트 4시간 봉 달러 차트입니다. 보시면 오전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9,350달러 이 상승 채널의 상단부까지 일단 상승을 해줬고, 지금 이제 이 상승 채널의 상단부가 저항으로 작용돼서 현재는 이제 맞고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보시면 직전 고점이었던 이 9,040달러, 이 9,040달러가 이제 지지 라인으로 작용이 되는지 그 부분을 이제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5월 3일에서 5월 8일간 움직였던 이런 흐름대로 진행이 이제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움직인다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직전 고점이었던 이 9,040달러가 지지 라인이 되고요. 그리고 이 상승 채널의 이 상단 라인이 저항 라인으로 이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15이평선과 52평선이 올라올 때까지 이 안에서 이제 시간을 좀 더 이제 보내줄 것으로 이제 보고요. 이때 5월 3일에서 5월 8일 이 기간 동안 이제 이 안에서 움직였는데, 이번에는 이때보다는 좀 더 이제 기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5일에서 좀 길면 10일 정도. 그래서 5일이니까 지금 이제 16일이고요. 21일에서 한 26일 이 사이에서 이 상승 채널의 상단 라인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일 거다라고 보고요. 이와 같이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돌파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이 9,980달러 이 라인이 이제 일봉에서 보시면요, 지금 이 9,980달러 라인이 이때 이 200일 이평선 저항 맞고 떨어졌던 이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에서 한 차례 이제 저항을 맞고 다시 한번 이 상승 채널 상단 라인까지 눌러줄 수 있어요. 맞고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뭐 그냥 넘어가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음 9,970달러를 넘어가게 되면 그 뒤에는 그 다음 목표치는 11,800달러가 됩니다. 11,800, 11,700 이 정도 라인까지 상승할 수 있다. 예. 이거 수평선으로 바꿔서 11,700에서 11,800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일단 이렇게 되면 1파, 2파, 3파, 4파, 5파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일단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5파가 더 길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일단 한 이 정도 라인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미넌스 차트, 뭐 숏 차트 이런 차트들을 같이 이제 맞물려서 보면서 알트코인들이 충분히 이제 목표치까지 왔는지 그런 것들 다 체크를 해 보면서 내가 이제 알트코인들이 목표치, 그 BTC 마켓에서 목표치가 안 왔는데 매도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리플이 2만 사토시까지 올라오지 않았는데 리플을 매도하진 않을 겁니다. 만약에 이번 비트코인은 11,800까지 오고요, 리플은 2만 사토시까지 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대로 그냥 가져갈 겁니다. 리플 그대로 가져갈 거고, 다른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른 알트코인들도 여러분들 뭐 목표치가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세웠던 목표치까지 오지 않는다 라고 하면 그때는 그 알트코인들을 그대로 홀딩한 상태로 가져갈 거다. 어차피요, 뭐냐면 비트코인이 추세적으로 여기서 상승을 더 해준다라고 하면, 물론 여기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11,700까지 가고 알트코인들이 BTC 마켓에서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지금 라이트코인이라든가 뭐 다른 몇몇 코인들은 이미 BTC 마켓에서 어느 정도 고점까지 올라왔는데, 그렇지 않은 코인들이 대부분이죠. 그렇지 않은 코인들이 대부분인데, 그 코인들이 올라오지 않았을 때는 그대로 이번에 조정은 그대로 다 맞고 갈 겁니다. 그대로 이제 맞고 갈 거고, 이제 이걸 질문해 주신 분이 계셔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단 만약에 고점이 오면 BTC 마켓에서 각 해당 알트코인들이 BTC 마켓 고점 라인 목표치까지 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정리를 해줄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일단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그럼 라이트코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어차피 이제 제가 계속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때 때에 따라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라이트코인은 지금 그 0.02를 목표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라인까지는 오지 않고 제가 이 0.02가 깨지면 일단은 일정 부분 물량을 정리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라이트코인 물량이 많으신 분들은 일정 부분 정리 미리 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0.01호가 깨졌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물량을 좀 더 정리를 해주고요. 일단 아직 보시면 이 빨간색
15일 이평선 이 추세 라인은 아직까지는 훼손되지 않은 모습이긴 한데 이 0.02로 라인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만약에 라이트코인을 들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은 최소 물량만 들고 있어야 되고 만약에 뭐 우리가 세 차례에 걸쳐서 매도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3분의 2 이상이 라이트코인은 저는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3분의 1 정도 물량만 남겨놓고 있다가 만약에 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 15일 이평선까지 완전히 이탈돼서 봉이 마감이 된다. 이때처럼요. 마감이 되고 물론 여기서 마감된 다음에 바로 매도 안 때려줘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15일 평선 이렇게 깨고 내려온 뒤에 한번 또 반등이 나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데드캣 바운스에서 반등이 한번 나오기 때문에 이 반등 때 매도를 해줘도 돼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무슨 얘기냐면 15일 이평선은 올라오고요. 만약에 여기서 라이트코인 15일 이평선 깬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겠죠. 진행이 되고 여기서 라이트코인이 깨고 내려온 뒤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 그때 반등 나왔을 때 이 물량들을 나머지 3분의 1 물량을 정리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이트코인은 이렇게 보고, 지금 라이트코인 물량 정리한 거는, 저는 이제 비트코인보다는 지금 알트코인, 아직 올라가지 않은 알트코인, 뭐 리플이라든가, 이더리움, 이런 종목들을 관심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대시를 볼게요. 지금 대시랑 라이트코인은 완전 지금 다른 모습이죠. 라이트코인은 이미 이제 어느 정도 큰 상승이 한번 이루어지고 이제 조정을 받거나 한 차례 더 상승이 남았거나 이제 이런 모습이고, 대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락세경 패턴에서 아래로 트랩 만들어주고 거래량 실리면서 장기 이평선인 보시면 이 120, 200일 이평선까지 올려줬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조정을 받았어요. 조정을 받고 다시 15일 이평선을 이탈하면서 또 하락세경에서 하락세경마저 또 이탈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저는 이제 이 모습이 우리가 이제 거꾸로 차트를 뒤집어 본다라고 하면 차트가 상승할 때 이제 쌍봉 찍고 빠집니다. 이렇게 빠지는데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쌍봉을 찍고 이제 그러면 다시 한번 빠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졌다. 지금 이제 보시면 장기 이평선은 정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시 같은 경우는. 그리고 단기 이평선만 지금 밑으로 내려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때처럼요. 이때처럼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한 번에 단기 이평선 넘어가지고 이번에 장기 이평선 120과 200일 이평선까지 위로 올라가 준 이후에 지금 저항 라인으로 작용되는 0.023 라인에서 한 차례 저항 맞고 이제 눌러준 이후에 그 다음에 다시 이 0.023 라인을 넘어가주는 모습으로 진행되면 저는 대시는 지금 뭐 라이트코인이라든가 다른 알트코인들 뭐 BSV라든가 이런 알트코인들처럼 BTC 고점 미리 찍었던 종목처럼 상승을 할 거다라고 봅니다. 일단 뭐 대시는 지금 대시 BTC 마켓 고점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적어도 0.07은 봐야 돼요. 0.07. 0.07에서 0.07도 좀 완전 보수적으로 잡은 거고요. 0.08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시 같은 경우는 0.08 지금 이제 0.017이거든요. 0.017이니까 0.07에서 0.08이면 거의 지금 가격에서 한 4배 정도, 4배에서 5배 이 정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목표치로 두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2018년도 2018년도 초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0.06입니다. 0.06. 그래서 0.06부터 0.07, 0.08 이 라인에서 이제 분할로 매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대신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이제 웨이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브는 보시면 작년에 이렇게 크게 한 차례 상승을 했고, 그 이후에 조정을 계속 거치다가 4월달 들어서 이제 비트코인 올라가면서 쭉 빠졌죠. 쭉 빠졌고, 지금 보시면 거의 리플과 비슷한데 약간 시기는 달라요. 시기는 뭐 리플은 작년 9월에 큰 상승하고 조정을 긴 기간 동안 받았고요. 웨이브는 작년 이제 11월 말부터 이렇게 12월 동안 큰 상승을 해주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한 5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이렇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거의 올라갔던 그 자리까지 이제 거의 내려왔어요. 지금 하락을 했고, 23,000 사토시가 이 상승의 이제 시작 라인인데, 지금 거의 그 라인까지 지금 이제 26,000 사토시이기 때문에 거의 다 내려온 상태입니다. 리플과 거의 이제 흡사한 모습이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완전 차트도 역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웨이브 또한 마찬가지로 리플처럼 언제 상승해도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하락세경 옆으로 누우면서 돌파가 됐고,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서 15일 편선 다시 깨고 내려왔어요. 삼각 수렴하다가. 그래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제 거꾸로 차트를 뒤집어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쌍봉을 찍고 언제든지 하락할 수 있는 전 그런 위치다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오스를 볼게요. 네, 잠시만요.
이오스는 작년 보시면 12월 초에 이렇게 바닥을 찍어주고 상승 채널을 만들어 줬습니다. 현재는 지금 상승 채널에 바닥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일단 여기서 보시면 하락 채널을 돌파시켜준 이후에 상승 채널의 중반까지 상승해주고 다시 하락 성형을 만들어주면서 지금 이 상승 채널에 바닥까지 내려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이오스도 마찬가지로요. 여기서 만약에 이게 지금 쌍봉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다. 그리고 이 상승 채널의 바닥 라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상승해 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이제 상승을 해 준다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120평선, 이때는 이제 120평선 맞고 떨어졌죠. 근데 이번에는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올라와서 이 지금 빨간색 보시면 이 21이평선이 이렇게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해주면 짝꿍댕이 모습을 보일 겁니다. 여기서 반등을 해준다라고 하면, 그러면 저점을 높인 이 21이평선 모습을 만들어주고 반등을 해줘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 이 상승 채널은 지금은 각도가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이제 상승을 해준다라고 하면 지난 2018년 5월달 이오스 고점까지 올라와 주려고 하면 저는 이 채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채널이 완만하게 그려져 있는데 이때보다는 완만하게 그려져 있는데 이 채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봐요. 다음으로 Q&A를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오페라님이 써주신 내용부터 볼게요. 호주에서 H채널님 방송을 감사하게 시청하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 호주 주식으로 많은 손실을 보고 암호화폐 투자를 했습니다. 다행히 저점에 매수를 해서 지금 수익 중이나 앞으로 대응을 어찌해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할 때가 많은데 H채널님 방송을 보면서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로 노후 대책 기반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일단 제가 이제 주식 정리하신 거는 저는 이제 그래도 손실 보고 정리하셨지만 이제 어렵게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잘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식에서 손실을 봤다라고 해서 그 시장에서 끝까지 만회를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일이 안 풀릴 수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주식시장에 물타기를 하게 되면 지금 주식시장은 빠질 자리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지금 자산을 더 갉아먹는 투자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으로 저는 잘 오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번 한 사이클만 사실 잘 끌고 가셔도 저는 아마 주식시장에서 손해본 부분을 다 커버하고도 남을 거라고 봐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임스 킨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달러 기축통화를 대체할 피아트 통화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피아트 통화가 암호화폐로 전환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저도 이제 동의를 합니다. 일단 달러 기축통화에서 다른 어떤 법정화폐, 다른 피아트 통화로 넘어가진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는 암호화폐가 기축통화의 역할을 대신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에릭 윤님이 재미로 보는 본인이 소유한 XRP가 현재 상위 몇 %에 해당되는지를 알 수 있는 주소를 공유 드립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 일단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 첨언을 하자면 어떤 경우에도 지갑에 패스워드를 입력하라는 경우는 없습니다. 100% 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일단 이 레저 여기 보시면요 사이트를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레저 익스포즈드 사이트인데 레저.exposed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갖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그 XRP 주소를 입력하시든지 아니면 수량을 입력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10,000개를 입력해 볼게요. 10,000개를 입력하면 이제 나옵니다. 10,000개 정도를 내가 XRP를 갖고 있으면 81,824번째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공원을 하나 더 붙여서 10만 개를 갖고 있다 라고 하면 이제 10,000개에서 10만 개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12,144등이 됩니다. 그리고 100만 개 갖고 있다 라고 하면 아마 이제 확 줄 것 같아요. 지금 12,000에서 1,300등 100만 개 정도 갖고 있으면 아마 전 세계에서 지금 1,472번째로 XRP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계정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건 재미삼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XRP 가격에서 이런 거고, 나중에 이제 XRP 가격이 뭐 10,000원, 100,000원 가게 되면 그때는 아마 뭐 10만 개, 아까 이제 10만 개 들고 있는 사람이 뭐 14,000등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아마 그 순위가 확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많은 사람이 XRP를 조금씩 들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서 아마 그때는 순위가 이제 더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 뭐 10,000개를 들고 있던 10만 개로 들고 있던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그 물량을 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예, 강성훈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 도미넌스는 계속 올라가네요. 10,000달러 넘기면 도미넌스 더 올라가고 알트는 계속 떨어지고 11,700달러에서 비트 조정 오면 알트는 오르지도 않은 채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제가 이제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처음 설명드릴 때.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알트코인이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을 온다라고 하면 그냥 맞겠다라는 겁니다. 이번 조정은. 그러면 오히려 이번 조정은 그냥 맞고 다음번을 노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 저는 이제 그렇게 할 겁니다. 할 거고, 만약에 난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하시면 전략을 지금 강성훈님 계속 이제 질문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나는 지금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갈 것 같고 알트코인은 오히려 못 올라가고 빠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여기서 알트코인을 뭐 비트코인으로 옮기시든지, 지금 또 다른 분도 이제 그렇게 얘기해 주신 분이 계신데, 일단 제가 보는 관점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100% 맞는 거 아닌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도 당연히 틀릴 수 있고, 제가 이제 맹신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틀릴 확률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틀렸을 때는 저는 이제 제가 그 포지션 짠 거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알트코인이 이번 6월달 7월달 제가 예상했던 것만큼 올라가 주지 않는다, 비트코인만 올라가고 알트코인은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상승이 마무리가 되고 이번 상승 사이클이 끝난다 라고 하면, 그때는 그대로 그냥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다음 사이클 올 때까지, 다음 알트코인들 올라갈 때까지. 어차피 상관없다는 게 뭐냐면, 비트코인 지금 뭐 11,000불 올라갔다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이 11,000불 올라갔다가 다음 사이클 때는 비트코인 이제 전고점 20,000달러를 향해서 갈 겁니다. 20,000달러 갔을 때 그때 알트코인들이 BTC 마켓에서 고점을 치고 올라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지금 정리 못한 거, 지금 11,000달러에서 BTC 마켓 고점 가격과 20,000달러가 됐을 때 BTC 마켓 고점 가격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비트코인이 쭉쭉 올라가 주면 그거에 따라서 BTC 마켓에서 어차피 저점을 알트코인들이 지켜주면 알트코인도 가격이 원화로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원화로 올라가는 거고, 뭐 60,000달러 갔을 때 BTC 마켓 고점 가도 상관없는 겁니다. 충분히 그걸 한 번에 다 보상받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만약 강성호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라고 하시면 지금 본인이 보는 방향대로 결정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뭐 아까 K 골드님인가 그분도 이제 그렇게 보시는데, 지난번에 이제 몇 분들이 이제 그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도미넌스 차트 보면 아마 도미넌스 차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알트코인을 매도해서 저는 이제 비트코인으로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 예전에 이제 하락할 때는 사람들 심리가 더 빠질 것 같고요. 올라갈 땐 더 올라갈 것 같은 게 이제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전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강성훈님 받고 베티 썬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유럽에 살고 있는 지인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화웨이 외주 기업에서 근무하는 남편이 이번 달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화웨이도 8,000명 넘는 직원을 강제 휴가 처리했다는데, 무역 분쟁이 길어질수록 외주사들 줄 도산도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뭐 화웨이 같은 이런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마 그 하청업체들도 엄청 많을 거예요. 부품업체들도 많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 중국에 있는 그 하청업체들, 외주기업들도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제 기사를 이제 두 가지를 볼 건데, 폭스콘 애플이 원하면 중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겠다라는 기사입니다. 이게 이제 6월 12일자 기사고요. 폭스콘뿐만 아니라 지금 대만 폭스콘이 중국 넷플 제품 생산 공장을 외국으로 이전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라고 했고요. 구글 역시 중국 내 하드웨어 생산 기지를 대만과 말레이시아로 옮기고 있다, 이미 옮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중국 떠나려는 글로벌 기업들, 폭스콘,
애플 요청 시 중국 밖으로 공장 이전 가능성을 시사했고, 구글은 이전 중이고요. 대만과 말레이시아로. 리코도 이전하기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태국으로. 카시오도 태국이나 일본으로 이전 검토가 됐고요. 파나소닉도 이전 검토가 됐습니다. 중국 밖으로. 그리고 닌텐도도 공장을 중국 밖으로 옮길지, 아니면 관세 인상분만큼 판매가를 인상할지를 지금 고심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해당 대기업들 뿐만 아니라 그 부품 기업들도 같이 이제 옮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해당 대기업이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딸려 있는 부품 기업들도 같이 따라서 태국이라든가 말레이시아라든가 뭐 베트남이라든가 인도로 다 이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엊그저께 이제 팀쿡 애플 최고 경영자가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관세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할 건지 이야기를 했고, 아이폰 XS는 현재 가격이 이제 $990부터지만 관세 인상을 품목에 포함하게 되면 $1159까지 상승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트럼프랑 회담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애플만 계속 이제 봐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애플도 이 부분에서 관세 인상 품목에서 포함을 뭐 한 번은 뭐 어떻게 빼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공장을 전 이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볼게요. 그래서 결국에 이 중국 관세 부분은 중국에 있는 그런 제조 생산 기지들이 다 해외로 베트남이라든가 뭐 아까 봤던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이런 등 나라, 아니면 또 미국 본토라든가요, 멕시코 이런 나라로 다 이전하는 그런 효과를 이제 만들 거고, 결국에 이제 중국의 GDP는 급격하게 저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의 이제 실업자들도 굉장히 많아지겠죠. 뭐 아까 폭스콘 보니까 폭스콘 아마 직원만 100만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아까 이제 지금 폭스콘이 중국에서 고용하고 있는 인력만 13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폭스콘 전체 매출에서 애플이 차지하는 비중은 50% 안팎이고요.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 속 달인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어떻게 설명해야 제가 묻고자 하는 이야기가 잘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베네수엘라 현재 화폐가 가치를 상실했는데 커피 한 잔에 3,000볼리바르, 배추 한 포기에 1,500볼리바르를 주고 거래를 한다는데, 그 화폐를 은행에서 받아주고 이자도 주고 하는 것인가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고요. 일단 베네수엘라는 뭐 물가 상승률이 말도 못합니다. 보시면 뭐 금리는 생각보다 높진 않아요. 아르헨티나가 오히려 이제 금리는 더 높아요. 물가 상승률은 아르헨티나가 더 낮은 상황인데, 일단 금리는 보시는 것처럼 베네수엘라는 이제 28%입니다. 금리는 이런 상황이고, 지금 보시면 이 통화 공급량 M2를 보시면요, 2018년 이후에 거의 뭐 수직 상승했습니다. 수직 상승했고요. 당연히 이렇게 되다 보니까 화폐 가치도 이렇게 돈이 풀린 것만큼 화폐 가치는 거꾸로 급격하게 이제 떨어졌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그럼 우리가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베네수엘라 국민이면 이런 화폐 가치가 이런 식으로 계속 하루 지나면 떨어지는 이런 화폐를 은행에 넣어놓을 것인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안 넣어놓죠. 받는 즉시 달러로 바꾸든지, 아니면 주식을 사든지, 아니면 뭐 부동산을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뭐 당장 먹을 수 있는 식량으로 대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지금 빈민들, 거의 90%가 이제 빈민이잖아요. 그럼 그 빈민들은 내가 하루 일해서 하루 번 그 볼리바르로 받았다고 하면 그 돈을 무조건 물건으로 바꿀 거예요. 먹을 수 있는 물건으로 이제 바꾼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좀 돈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볼리바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달러라든가 이제 암호화폐를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달러와 암호화폐를 사용하고, 이 받은 돈을 은행에 넣는 건 거의 자살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1년에 28%밖에 이자를 주지 않는데, 28% 이자 주는데 돈의 가치는 자고 일어나면 반토막 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거를 은행에 넣어놓는 건 거의 뭐 생각이 아예 없으면 넣어놓지, 그렇지 않으면 은행에 넣어놓을 사람은 저는 아무도 없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원포토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겠습니다. 매일 비트코인을 1불에서 10불 마음대로 이제 설정을 해서 1년에서 뭐 9년 투자했을 때 수익률 그래프입니다. 물론 9년 전에 많이 쌌었으니까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익률이 후덜덜합니다. 좋은 상품에 장기 투자했을 때 어마어마한 수익률에 대해 참고할 만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링크를 걸어 주셨는데, 이제 보니까요, 일단 제가 이제 어떻게 해봤냐면 이제 매주 주간으로요 100달러씩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만원 정도씩 이제 비트코인을 매주 내가 사겠다.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는. 그래서 뭐 담배값 아끼고 술값 아껴서 이렇게 내가 매주 100달러씩 비트코인을 5년 동안 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제 보면요. 지금 보시면 이 초록색은 지금 100달러씩 이렇게 샀을 때 이제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그리고 이건 이제 5년 동안이고요. 시작 5년이고, 이렇게 됐을 때 이 노란색은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서 평가액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매주 100달러씩 이렇게 비트코인을 구매를 했을 때 지금 현재 평가액은 보시면 이제 30만 달러고요. 2017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2017년 연말에 비트코인이 가격이 가장 올랐을 때, 이때 총 납입된 금액이라고 하면 18,500달러를 돈을 넣었는데, 이때 평가액이 74만 달러예요. 74만 달러. 그래서 거의 뭐 한 30-40배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최근에는 지금 이제 26,100달러 이제 늘었죠. 왜냐면 하락장에 1년 동안 더 추가적으로 계속 샀으니까 늘었는데, 지금 가격은 이제 30만 달러니까 그래도 이제 10배가 넘는 겁니다. 10배가 넘는 수익을 거두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우리가 굉장히 비트코인이 많이 빠졌다라고 해도 이렇게 이제 큰 수익을 거둔 거고요. 여기서 한 가지 만약에 우리가 팁을 더 플러스해서 그냥 매주 100달러씩 사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이제 상승 채널에서 하단부 중심 밑에 있을 때 그때는 100달러씩 매주 사고, 여기서 이제 상단부가 넘어갔을 때는 사지 않고 100달러를 그냥 현금으로 두고 있다가 다시 하단부에 내려왔을 때 모아놨던 100달러를 한 번에 다시 중심부터 산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비쌀 때는 안 사겠죠. 비쌀 때는 비트코인 안 살 겁니다. 안 사고 다시 내려와서 쌌을 때, 이렇게 싸졌을 때만 사겠죠. 그래서 그렇게 싸졌을 때 여기서 이제 못 샀던 부분까지 한 번에 매수를 하게 되면 오히려 좀 더 좋은 저는 성적을 거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평가 영역이라고 생각되는 채널의 중심 이상에서는 매수를 하지 않고 그냥 현금으로 키핑 해놨다가 나중에 다시 채널 중심 밑으로 내려왔을 때 그때 매수를 한다라는 전략으로 하면 오히려 수익률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냥 단순 무식하게 매주 100달러씩 사도 되고, 사도 10배 이상 넘는 수익을 거둔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비쌀 때는 멈췄다가 쌀 때만 사는 전략으로 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으리라 봐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렇게 장기 우상향하는 비트코인에 꾸준히 투자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보고, 그럼 지금부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어차피 이제 비트코인이 물론 이 중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변동폭은 보이겠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꾸준히 계속 매수를 해 나간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와 같이 5년 뒤에는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보고요. 지금 채널에 이제 4분의 1 지점을 통과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은 사실 뭐 매도 생각할 거 없이 그냥 꾸준히 돈 있을 때마다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본다라고 하면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 링크를 따로 오늘 설명란에 이제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재미삼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야 그럼 나도 이런 식으로 한번 지금부터 만약에 채널 중심 넘기 전에는 비트코인 매주 좀씩이라도 사보겠다, 이런 전략도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 예,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김티르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각 이동평균선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얼마 전까지도 아무 생각 없이 뭐 50일 이평선이 이렇고 1 이평선이 이렇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주식에서는 20일 이평선 그리고 20일 이평선은 한 달 매출은 높으나 주식은 눌리거나 같이 올랐다와 같은 식의 해석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코인에서 15, 25, 50 각 이평선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일단 뭐 주식 같은 경우는 거래일 자체가 토일 빼면 보통 이제 일주일이 5일이잖아요. 그래서 5일 이평선, 그리고 또 이제 한 달이 20일입니다. 거의 뭐 20일 좀 넘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20일 이평선, 그리고 이제 60일, 120일 이렇게 보고요. 이제 암호화폐는 뭐 쉬는 날이 없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5일, 아니 7일, 뭐 30일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이 업빗에서 제공하는 단기 평선 처음에 제공하는 15와 그 다음에 이제 50 놓고 보고요. 그 다음에 장기 평선은 120과 이제 200을 놓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제 아까 보시면 15이평선 같은 경우는 이제 21 이평선으로 바꿀 때도 있고, 또 지난번에 송기봉님 의견처럼 뭐 35일 이평선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평선들은 사실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으셔서 쓰시면 되는 거고요. 어떤 분들은 뭐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이렇게 이평선들을 쭉 다 써서 뭐 60일 이평선까지 이렇게 쭉 늘어놓고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거는 각자 취향에 맞게끔 선택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꾸시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일단 에릭 윤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페이스북에서 여기저기 시끄러운 잡음이 들리는 상황에 기막힌 타이밍에 이오스에서 지난 6월에 발표했던 보이스라는 SNS 플랫폼이 과연 단순한 우연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이스의 타겟은 페이스북의 사생활 침해 및 페이스 어카운트들로 알고 있습니다. 얘기를 해줬고, 지난번에 그래서 이 보이스라는 SNS 플랫폼을 한번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볼게요. 다음으로 SPUR 스테디님, 차트를 보통 코인 달러로 보여주시는데 거래도 달러로 거래하는 게 유리한가요? 원화로만 구매를 했었는데 달러 강세장에서는 미리 달러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게 더 강점이 있나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 때는 당연히 이제 원화로 사야 되겠죠. 원화로 사시면 되고, 뭐 달러로 사는 게 뭐 유리하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사는 거는 뭐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사나 아니면 원화로 사나 똑같습니다. 이건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뭐 비트로 바꿔서 사나 똑같습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으로 꾸신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그 중에서도 시총이 낮은 코인에 투자하는 건 초하이 리스크입니다. 굳이 하이 리스크 시장에서 우리 그럴 필요 없죠. 항상 시총이 높은 코인에 투자하시고 경제 공부 꾸준히 하시면서 매도 시점 잡길 바랍니다. 부는 항상 고평가 영역에 들어오는 순간 저평가된 곳으로 이동하기 마련입니다. 부의 이전이죠. 전 세계의 부가 이제 어디로 이동할까요? 2008년 모기지론이 터진 이후에 엄청난 양적 완화로 주식 부동산의 가치가 폭등했습니다. 하지만 찍어낸 돈만큼 물가 인플레이션은 오지 않았죠. 어디로 갔을까요? 하지만 현재 미 연방은행은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을 시작했습니다. 금리 인하로 회복할 수는 없죠. 내년에 QE를 같이 시행하게 됐을 때 주식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잘 주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일단 저는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주식시장은 먼저 반응을 해서, 물론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지만 주식시장이 빠질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채널 아래까지 내려올 것이고 채널 바닥까지 내려와야지 금리도 더 추가적으로 인하를 하고 거기에 양적 완화까지 시행을 할 거라고 봐요. 예,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이문님이 사진 하나 공유를 해주셨는데, 이제 9,000달러 돌파 기념으로 사진을 공유를 해주셨고요. 아마 이거 어렸을 때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만화인데, 이 드래곤볼이라는 만화입니다. 그래서 이 베지타 왓츠 비트코인 프라이스에서 이츠 오버에서 9,000달러 이렇게 이걸 이제 약간 자막을 바꾼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보시라고 재미삼아 이제 보셨으면 하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쪼커님, 아마 오커제인데 쪼커님 같아요. 이거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 쪼커님 같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에 대한 제 사견을 말하자면, 현재 미중 무역 전쟁의 명분으로 트럼프가 설계한 대로 움직이고 있다. 이유는 미국의 GDP 40% 이상 올라오는 국가는 모두 새싹 자르게 한다. 뭐 양털깎기라고도 하죠. 과거 소련, 일본, 플라자 협의를 했고, 현재 중국 제품의 관세 폭탄 25% 부과, 추가 제재 압박, 기업 이탈 현상. 아까 이제 베티서님이 그 주신 자료 이제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크 전쟁, IT 기업 죽이기, 4차 산업 핵심 기업 화해는 사라질 예정이고, 사라지거나 아니면 그 자본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금융 세력이 그 화해의 지분을 가져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겠죠. 중국의 공장 해외 이탈, 베트남, 인도, 미국, 중국 쪼개기, 대만 독립국가 되고, 홍콩, 티벳, 신장 위구르로 독립을 한다. 중국 금융 개방으로 버블 현상, 중국은 잃어버린 과거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많다. 중국 붕괴로 수혜 국가는 일본, 한국, 중국 공장 이탈로 베트남, 인도 쪽으로 이전, 고속 성장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6월 18일, 19일 FOMC 금리 인하보다는 하반기에 동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이거는 뭐 지금 일단은 인하할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6월 28일, 29일 각국 정상회담 디지털세 대논의하고 내년쯤에 가이드라인 예측한다. 미중 무역 협상 문제로 단기 호재에서 중장기는 악재다. 트럼프는 내년 재선 때까지 재료로 길게 사용할 가능성이 많고, 중국 금융 개방으로 큰 손들이 암호화폐 자금 유입, 연말에 ETF 승인 예측,
기관 투자자 빅머니 유입, 암호화폐 시장은 대세 상승 기대해 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일단 지금 우리가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방향성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주셔서 같이 읽어봤습니다.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이동근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투자 규모가 크진 않지만 이장님 말씀대로 알트의 규모를 일정 매수를 하여 비트코인의 개수를 늘리고자 에이다, 트론, 스텔라, 루멘, 레이븐을 매수를 했는데 상승은 언제쯤 이루어지게 될까요? 알트보다 비트가 다시 오르고 있는 것 같아 조금 불안하긴 하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제가 이제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분명히 내가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나서 한쪽으로 오히려 더 갈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올라가고 내가 샀던 알트코인들은 더 빠질 수 있죠.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이제 그런 불안한 마음 때문에 견디질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교체 매매를 되도록이면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 교체 매매를 한 다음에 오히려 이제 불안한 마음에 나중에 알트코인들 빠지고 비트코인 막 추가적으로 올라갈 때 최악의 매매가 뭐냐면 떨어지고 있는 알트코인들 매도해서 비트코인을 다시 사는 겁니다. 그럼 비트코인 수량만 줄어들어 있죠.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알트코인들이 또 올라가게 되면 그때 또 반대 매매 하고요. 이래서 이렇게 하실 분들은 아예 이런 교체 매매를 하지 마시고 포트폴리오를 짜신 다음에 그냥 그 포트폴리오를 상승장 끝까지 그냥 쭉 끌고 가시는 게 전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성격에서 나는 이렇게 내가 어떤 포지션을 취했는데 이 포지션이 시장과 맞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내가 불안하거나 아니면 조바심이 난다거나 이런 분들은 되도록이면 교체 매매 하지 마시고 그대로 쭉 가져가시는 매매 전략을 쓰시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K골드님이 거의 대부분 알트코인이 사토시 차트로 신저점을 갱신할 듯 보입니다. 예, 뭐 그렇게 될 수 있죠. 이유는 비트의 폭등입니다. 7월에 비트코인이 1,600만원까지 상승 예상합니다. 주간 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일단은 12,000불까지 예상하고 12,000불이니까 원화로 하면 얼마죠? 지금 이제 1,200원 정도라고 보고요. 예, 12,000불. 잠깐만요. 11,700불이라고 했죠? 정확하게 한번 보고 지금 1,820원인가요? 2,100만원?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잠깐만요. 11,700불 곱하기 1,180원이죠? 죄송합니다. 1,180원. 1,800원이 아니라 1,180원. 이렇게 하면 1,300만원, 1,380만원, 한 1,400만원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400만원이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뭐냐면 거기서 조금 더 오버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1,600만원도 지금 K골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고 뭐 주관된 의견으로는 리플의 사토시는 4,000사토시가 무너질 듯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지금도 갖고 있던 리플을 팔아서 뭐 비트코인을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보는 시장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또 여러분들 각자 이렇게 K골드님처럼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자기 본인이 또 주관된 생각 갖고 있던 의견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지금 K골드님 했고요. 다음으로 이제 조셉 윤님이 써주신 내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영상 보고 질문이 생겼네요. 이번 비트 상승 큰 파동으로 1파동 마감 때 대략 만 초반대, 그러니까 11,700달러 얘기했죠. 비트 비중 50%와 현금으로 전환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알트가 아직 예상 매도가에 못 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채널 4분의 1 지점에서 비트 도미넌스가 바닥에 오고 숏 물량 채널 상단에 오면서 알트가 전고점 온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해 줬고, 예, 그렇게 보고 만약에 그렇게 아까 제가 그래서 초반 영상에서 지금 조셉 윤님이 질문하신 내용 그리고 또 아까 몇 분이 비슷한 내용을 질문해 주셔서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BTC 마켓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제 목표치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더리움이라면 1비트가 12더, 리플은 2만 사토시, 비트코인 캐시는 0.2 BTC 이런 가격까지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홀딩해서 가져갈 겁니다. 알트코인들 홀딩해서 가져갈 거고, 만약에 그 근처까지 왔어요. 라이트코인 뭐 0.02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근처까지 라이트코인은 왔다가 지금 빠졌는데 그 정도 근처까지 왔을 때 제가 얘기했던 비트코인이 11,700불 근처에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알트코인을 매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거 또 의견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